과로사의 탈출을 위한 주 52시간제가 첫 발을 뗐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리면서 확대 시행 논란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워라밸은 멀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한 해법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근무제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제도다라는 이런 푸념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재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따르자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신제품 개발이 핵심인 전자, 패션 등은 기획부터 최종 양사까지 6개월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하고요. 정보기술 서비스나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업무량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절별로 수요가 몰리는 건설업 등도 집중 근로가 필요한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경영계는 선진국 수준인 탄력 근로 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 1년, 그리고 선택적 근로 시간제도 정상 기간 6개월 이상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업종마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시기에는 일이 많이 몰리고 어떤 시기에는 일이 좀 덜 몰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잘못된 법이다. 고치지 않으면 기업이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가 먹는다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기업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율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는 경영계에 힘을 싣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좋았을 때 해야 되거든요. 줄이더라도 그걸 더 줄 수 있고 임금 보전을 할 수 있고 근로자도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경기가 나쁘면 기업이 줄 게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총 근로시간이 좀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내세우면 좋고.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유지하려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어놓은 보완책은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만 가중시켰습니다. 고용부의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되고 고용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업들 입장에 상당히 부담인 거죠. 당장 근로는 필요한데 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는 동안에 당연히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인가 신청을 했을 때 인가가 안 날 경우에는 기업들은 대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당사자인 중소기업들은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법적으로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좀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했듯이 중소기업들은 이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인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개선안이 먼저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미 노동부가 계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당장의 법적 처벌은 받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미 지금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결국은 기업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자, 최 기자. 그래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정상 이달 안에는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해야만 연내 입법이 가능한데요. 네. 아직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도 다만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고 정부의 보완책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는 만큼 극적인 타결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외에 근로시간 단축을 정착시키기 위한,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독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만큼 자신의 계좌에 저축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제도인데요. 예. 하루 8시간 일하도록 돼 있는 직원이 만약 10시간을 일했다면 2시간을 계좌에 기록해뒀다가 휴가를 쓰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장기 계좌의 경우 쌓아둔 시간만큼 조기 퇴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과 근무를 했을 때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일을 쉬거나 줄이는 경우에도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체 기업의 44%, 근로자 500명 이상 대기업의 89%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예. 또 프랑스도 이런 근로시간 계좌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는 비슷한 생애저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현재는 주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월과 연 단위여서 훨씬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특별연장 근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현행 원청과 하청 구조의 노동 방식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게 긴급하게 발주를 하거나 또 납기일을 빡빡하게 하는 경우가 잦은 게 현실인데요. 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는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처하기 버겁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물, 도금, 금형 등 뿌리 산업이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 산업 업체는 대기업, 협력업체 오더에 따라서 갑자기 일이 집중될 때가 있어서 단위 기간이 1년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원하청 구조가 후진적인 산업, 그리고 또 뿌리 산업 등은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 곳이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등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원청의 갑작스러운 납품 요구와 같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원하청의 관계가 서로 경영 여건을 존중하는 관계로 변하지 않는 한 이런 무리한 어떤 법 제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땜질 대책. 내년부터 도입되는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임시유예 방안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이지만 아쉽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무능함을 인정한 노동 절망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측에게도 노측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땜질, 땜빵, 누더기 같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사달의 원인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데 있습니다. 잘못 채워진 단추는 풀러서 다시 채우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인한 소모가 안 그래도 떨어지는 경제 활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